셀트리온 3, 4분기 실적을 넘어서 22년, 23년 새로운 성장기 진입 가능성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3.6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3.20%, 제약도 플러스 1.2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강세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 좋은 모습이었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양봉이잖아요. 몸통이 길어지는 양봉을 보여주는 것은 상승세의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오늘 증가를 하면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헬스케어는 바로 앞에 직전 고점과의 싸움이었잖아요. 그 다음 고점은 여기 있는 이 고점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약은 아직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4분기 그리고 올해 전체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내다보면서 우리가 과연 셀트리온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성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유진투자증권에서 자료를 공개를 했죠. 이 자료가 총 223페이지의 자료입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룬 의미 있는 자료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히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먼 시각에서 다룬 자료이기 때문에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에 대한 제목을 보시면요. 밸류 체인의 수직 계열화고요. 목표 가격을 27만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가격 27만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셀트리온은 특히 2023년에 헬스케어의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유망 신제품 출시 이런 걸로 인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산업 내 셀트리온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실적 추이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매출액은 2021년부터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20년에서 2021년에는 큰 성장이 매출액이 없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증가율인데요.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면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내년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도 매출액의 증가율은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매출의 규모 자체는 25년에도 크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와 2023년까지만 보더라도 매출액의 증가 추세는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 살펴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은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올해까지는 매출액 측면에서의 큰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내년에도 매출액 성장은 이어지는 가운데서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진다는 것은 바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판 체제로 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익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요. 2023년인 내년에 또 가파른 상승세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격변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수직 계열화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산업은 2030년까지 매년 연평균 15% 정도의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셀트리온은 글로벌 탑3에 속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산업 성장을 상회하는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이 이야기는 2030년까지 매년 15%보다 더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보면요.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 정책의 변화잖아요. 그리고 신규 시장인 휴미라, 아일리아, 스텔라라 쪽이 열리잖아요. 다 합치면 약 40조가 되는 것이죠. 2023년부터 이에 따라서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물론 경쟁이 심하죠. 당장 휴미라 쪽, 유플라이마도 경쟁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이오 시밀러 산업 내에서 밸류 체인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셀트리온 그룹이 선두를 점할 것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앞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의약품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살펴보면요. 여기 막대 그래프는요. 시장 규모가 되는 것이고요. 요
밑에 숫자는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의약품의 개수가 되는 것이죠. 내년에는 9개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 시장이 휴미라 때문에 더욱더 큰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24년, 2025년도 쭉 몇 개씩 계속 만료가 되고 2028년에 가서 또 큰 시장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2028년 뭐 여기 너무 머니까요. 2023년까지만 보더라도 이 9개의 특허 만료에 대비를 해서 셀트리온은 계속적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출시된 제품 말고요. 이번에 출시된 베거젤마와 유플라이마잖아요. 베거젤마는 셀트리온은 매출 발생 연도가 올해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내년부터 매출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도 같은 맥락이죠. 셀트리온의 매출은 올해부터 유플라이마가 나오고 있고 헬스케어는 내년부터 나온다는 측면이죠. 그 외에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언제쯤 매출이 발생될 것인가 다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있잖아요. 탑5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제품 및 파이프라인 개수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셀트리온이 앞서고 있는 것이죠. 현재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7개가 되는 것이고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암젠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죠? 역시 현재는 7개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 3개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SB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입니다. 삼성 역시 7개가 승인이 났지만 파이프라인 개발 중인 것은 4개에 불과한 상황이죠. 그리고 테박, 그 다음에 산도스가 있는데요. 테바에 승인 난 것은 3개인데 이 중에서 2개는 셀트리온의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글로벌 탑5 중에서도요 1, 2, 3등 안에 드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서 앞으로의 경쟁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은요 일괄체제죠. 수직 계열화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연구 개발 셀트리온에서 하고 생산도 셀트리온에서 하잖아요. 판매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젠 역시 모두 다 암젠에서 합니다. 반면에 나머지 회사들은요 연구 개발하고 생산 뭐 이런 판매 이런 것이 각각 노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셀트리온 그룹이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향후에 연구 파이프라인 강화, 신제품 출시 전략이 중요한데요. 2029년은 너무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3차 확대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셀트리온은 미리 현재 준비를 하고 있죠. 신약 개발과 더불어서요. 기존의 연구 파이프라인을 강화를 하고 있고 ADC 개발 회사인 익수다, 피노바이오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AB프로와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경영진의 글로벌 경영 철학 및 조직 문화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영진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큰 시각으로 보자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신약 부분에서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요. 항암제 쪽에서는 ADC 플러스 이중항체 기술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이 출발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장기적인 시대적 흐름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3.65% 상승인데요. 외국인들이 91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앞에 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5만 주로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증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역시 외국인들이 47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양봉의 모습이 강하게 나왔고요. 거래량은 아직 큰 증가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 고점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 주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방향을 상승적으로 튼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반면에 개인들이 팔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한편 셀트리온 제약은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0.8억의 매도 우위입니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고덱스의 약가가 좀 인하가 됐습니다. 그 악재 부분은 이미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영이 됐다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바닥권에서는 악재로서 유력이 약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시장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서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상승 종목보다는 오늘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일과는 달리 오늘부터는 종목이 이제 선별화 과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도 전일에 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고요. 한편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상승 종목이 조금 많은 모습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로 나오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은 아니겠지만 그렇다 해서 지수 측면에서의 강한 상승 이러한 부분보다는요 등락을 거듭하는 기간 조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의 종목은 압축될 것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되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삼성 SDI 3분기 실적이잖아요. 2차전지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이제 바닥권을 어느 정도 탈출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쪽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이죠. 삼성바이오와 셀트론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시장의 구도가요. 기존의 주도주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즉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신고가로 나가는 상황이 나오고 그동안은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바이오 쪽도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삼성 바이오는 바닥을 탈출하고 새로운 상승 추세로 출발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셀트리온도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시 다시 출발하는 구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매물 부담을 보더라도요. 셀트리온이 오늘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 가격대가 7월 달에 가장 많은 매물들이잖아요. 이때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매물 소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 이 가격대 돌파 가능성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헬스케어 역시 매물 부담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아직은 지금 위에 최대 매물대가 놓여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이 매물대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손바뀜이 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매물대 역시 마찬가지죠. 7월 달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 조정 이후에는 돌파 가능성 쪽에 비중을 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보다는 바닥권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의 주도주 맥락군 쪽에서 2차 전지를 필두한 기존 주도주 맥락군들이 신고가로 가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매기가 붙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안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 대안으로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주잖아요. 삼성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바이오 쪽이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기의 이전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시장 구도 하에서 핵심은요. 3분기, 4분기 실적이라는 측면이죠.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종목 중심으로 주도주의 맥을 이어나간다는 측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